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던 중 조용한 골목 하나로 접어들게 되었어. 그곳은 평소라면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도 고요했지.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에 오래된 가로등 몇 개는 깜박거리며 위태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어. 갑자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 돌아보니 멀리서 까만 실루엣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지. 혼자 걷고 있던 나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그 소리가 마치 바로 뒤에서 나는 듯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뛰기 시작했지. 그 골목을 빠져나와 다른 길로 들어섰을 땐 이미 숨이 차올랐어. 사람들로 붐비는 메인 거리로 들어서니 조금 안심이 됐어. 주변을 둘러보니 평소 보던 낯익은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제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 그렇게 조금 걷다가 어느 샵의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 그런데 그 유리에 비친 내 뒤로 또 다른 형체가 서 있었어. 황급히 뒤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몇 초간 그대로 굳어버린 채 주위를 살피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 며칠 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 일을 이야기했어. 친구들은 흔한 착각이라며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나도 그 말을 듣고서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누웠을 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고 치부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들려고 애썼지. 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됐고 나는 이러다 미칠 것 같았어. 결국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 밖은 그저 고요한 밤이었어. 아무것도 없었고 이상한 소리는 멈춰 있었어. 그날 이후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됐어. 지하철역 근처에서, 회사에서, 집 앞 계단에서 나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따라다녔어. 하지만 그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잡을 수 없었어. 점점 지쳐가던 나는 한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어. 그는 나를 본 순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 누군가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당신의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어.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어릴 적 잊고 지냈던 친구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지만 이 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떠올렸어. 그 뒤로 나는 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던 거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지속되지 않았고 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하지만 가끔 그 친구의 사진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한 건 여전했지. 그는 무슨 이유로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그 후로도 난 밤거리를 홀로 걷는 것이 두려워졌고 조용한 골목길은 아예 피하게 되었어. 잊고 지내는 듯 하다가도 문득 그때의 발자국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나를 잠에서 깨우곤 했어. 두 번째 이야기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직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대학생 때 자취하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기 중이었고 늦은 밤까지 과제와 시험 공부로 바빴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더군요. 창밖을 보니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불쾌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대학에서는 금요일 오후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찍 집에 돌아와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깨어보니 원룸의 작은 주방 쪽에서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낡은 집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이 지나고 저는 친구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취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현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관문 아래로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새로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이었죠.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본 거겠지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원룸의 벽을 통해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소리 의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깊은 밤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벽의 작은 틈 사이로 검은 눈동자가 저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누군가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 원룸이 위치한 건물의 구조상 벽에 좁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을 통해 누군가 출입하는 적이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원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공포는 잊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경험은 지금까지도 제 삶의 일부로 남아 한밤중에는 가끔씩 잠결에 그 눈동자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이 어디서든 없기를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공포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만 즐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사람들 사이에서 올미의 집이라고 불리웠고 오랫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그 어떤 가족도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름날 그 집에 도전한 한 무리의 대학생들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그 집의 소문을 접하고 호기심에 집 구경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그곳을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젊고 겁없는 대학생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가가자 오래된 금속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그들을 바라보는 듯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장난삼아 사진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구와 바닥에는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큰 피아노가 있었는데 한 학생이 장난스레 피아노 뚜껑을 열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울리자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묵직해졌고 학생들은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2층 복도는 더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고 긴 복도 끝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 손으로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 그녀는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그저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갔다고 합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문장이 여러 번 쓰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글을 읽고 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볼 수 없는 형태였지만 어딘가 영혼을 뒤흔드는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집은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들의 발길을 꽉 붙드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1층으로 내려와 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집 밖에 세워둔 차로 허겁지겁 달렸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 그들은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마을에선 누구도 올미에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순한 젊은이들의 장난 같았지만 그 이야기는 빨리 퍼져나갔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밤이 깊어갈수록 그곳에선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그저 상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번에 버려진 집을 볼 때 그곳에 얽힌 이야기가 실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전형적인 도시 괴담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들은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을 대여하기로 했다. 그곳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려 오두막에 도착했다.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건물로 약간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친구들은 그런 분위기도 여행의 일부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첫날 저녁 그들은 바비큐 파티를 즐기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밤이 깊어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오두막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지만 바람 때문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날 밤 민수는 이상한 꿈을 꿨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오두막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다. 그 인물은 민수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며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깨어났다. 잠에서 깨보니 이미 아침이었다. 다음날 민수는 불안함에 대해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금방 잊어버리라고 했다. 하지만 민수의 느낌은 계속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저녁도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민수는 내내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다. 오두막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가 있었고 그 그림자는 창문을 통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수는 꿈속에서 소리치며 그 그림자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림자가
민수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본 민수는 깜짝 놀랐다. 꿈에서 보았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친구들을 깨웠고 그들은 모두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확인했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민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잠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번엔 평화롭게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을 감은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나 새벽녘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이번에는 또렷했다. 누군가 분명히 민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가 깨어나 확인해보니 이번엔 낡은 바닥에서 발자국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제야 친구들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불을 밝히고 오두막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발자국 소리와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날 밤 이후로 친구들은 오두막에서의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도시에 돌아오기로 했다. 오두막을 떠나는 길은 묘하게도 처음 왔을 때보다 더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도시로 돌아온 후 민수는 인터넷에서 오두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다 그곳이 몇 년 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발견했다. 실종된 이는 바로 민수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민수와 친구들은 이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민수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